서울중앙지검장이 왜 충주 행사에 갑니까? 그리고 네. 아니 그러니까. 언제부터 윤석열 후보가 그렇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부 얘기를 그렇게 잘 들었다고 그 저 중대본에서 얘기했다고 안 하는데 핑계 대지 마시고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렇게 할 때 수사할 때도 물불 안 가리고 수사하던 분이 무슨 중대본 눈치 봐서 뭐 수사 안 했다는 게 말이 나. 일단 대전제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가 없어요. 그런 오만이 어디 있어요? 왜 적폐가 없어요? 사실은 이 정부 들어서 부패 방지를 위한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많은 부정부패 사범들이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지. 네. 자, 20대 대통령 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경부선, 상하행선으로 엇갈렸던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오늘은 최대 승부처로 불리고 있는 수도권에서 집중 유세에 들어가 있는데요. 자, 하지만 어제 저녁에는 유세 차량 사망 사고로 선거운동을 중단한 안철수 후보를 찾아서 위로와 또 격려를 하는 그런 또 모습도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자, 때로는 격렬하게 또 때로는 따뜻하게 이렇게 서로 맞부딪히고 경쟁하면서 남은 20일간의 공식 선거운동 이어질 텐데요. 자, 오늘은 여야를 대표하는 두 분 모시고 20일 남은 20대 대선 현안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김영남 국민의힘 선대본 전 상임공보특보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자, 이제 공식 선거운동 시작됐으면은 이렇게 마이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십니까? 저는 사실 우리 대변인단은 이제 수석 대변인 현역 중심으로 한 5분이 돌아가고 있고요. 네네. 저는 주로 이제 방송. 오늘 5번째입니다. 아, 그래요? 네, 거의 뭐 방송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방송인으로 하루를 보내고 네. 계시고. 저는 수원이 집이니까요. 수원, 여의도, 방송국 이렇게 뭐 뺑뺑뺑뺑 돌면서 네네.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몇 번 봅니다. 뭐 며칠 전에도 보고. 예, 방송 스케줄 중에 이렇게 인사 나누고 하는 이게 주로 이제 아이돌 가수들이 주로 그렇게 그렇습니까? 예, 방송국에서 만나서 인사들 예. 나누는데 예, 대선 기간에는 예, 그런 스케줄들이죠. 아이돌은 아니고 올드돌입니다. 자, 그동안 여론조사 기관의 지지율로 후보에 대한 민심을 알아볼 수 있었다면 이제 공식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는 현장에서 그 목소리를 직접 만나볼 수 있다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현장에서의 느낌, 사실 우리가 유세 현장을 요즘에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도 더 많이 나가기가 힘든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 선거 유세 현장의 그런 어떤 열기나 느낌을 경험할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예, 이거 직접 현장에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조금 전달해 주신다면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확실히 5년 전 대선하고는 다르고요. 네. 왜냐하면 2017 대선은 저희는 참 이기기 어렵다는 거를 많은 분들이 알면서 선거운동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훨씬 뜨겁고 네. 10년 전 2012년 당시 박근혜 후보를 응원하던 그 분위기를 향해서 이제 서서히 끌어오르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아, 끌어오르고 있는 것이 막 느껴진다. 예. 현장에서. 어떻습니까? 뭐 민주당에서는? 저희들은 사실은 이제 여론조사와 좀 분위기가 다르다라고 많이 보고 있습니다. 아하. 여론조사는 오히려 좀 뭐 열심인 걸로 나오는데 현장에서는 보면 네. 뭐 국민들이나 아니면 지지자분들이 다르다. 오히려 뭐 응원해 주는 분도 되게 많고요. 그다음 실제로 지금 말씀처럼 사실은 지난번 선거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해볼만 하고 되게 네. 좀 우리 지지자들이 잘 이렇게 뭉치고 있어서 현장 분위기 되게 좋습니다. 네. 이 두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국민이 키운 윤석열 TV 광고 그리고 또 이재명을 싫어하시는 분들께 이 TV 광고들 지금 뭐 보신 분들도 있을 테고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서도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꼭 한 번씩들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TV 광고에 대한 평가들 한번 내려보도록 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남 의원께서는 서로에 대해서 상대방 후보 TV 광고를 좀 평가를 해볼까요? 네, 좋은 얘기도 섞어서 해주십시오. 그건 쉽지 않겠는데요. 저는 좋은 이미지 얘기해 주려고 딱 준비해놨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TV 광고를 보니까 네. 소위 셀프 디스를 했다. 셀프 디스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재명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말이 많아서 아니면 공격적이라서 근데 흠이 많아서 네. 뭐 그게 아니다 뭐 이런 취지로 이렇게 TV 광고가 흐르던데 많은 국민들께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이유는 말이 많아서가 아니고 거짓말이 많아서고
공격적이어서가 아니고 공격적으로 이권에 개입한 의혹이 있어서죠, 사실은. 네, 그래서 네. 셀프 디스라기보다는 좀 논점 흐리기 차원에서 그런 의도로 제작된 TV 광고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렇게 꼭 디스를 하시는데 저도 이제 좋은 얘기 좀 하려고 준비 그러니까 막 하고 있었구만. 윤석열 예. 후보가 원래 약간 보면 약간 무서운 이미지, 검사 이미지, 애들이 봤을 때 약간 꼰대 이미지 약간 이런 거거든요. 가까이 하기 어려운 스타일인데 그런 걸 많이 희석시키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 보니까 아이랑 같이 하고 부드러운 이미지, 물론 뭐 국민이 불러낸 것도 있지만 네. 결국은 TV 광고라는 건 본인이 갖고 있는 약점을 약간 해소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당연히 안 좋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걸 약간 희석시키기 위한 거였고 그런 측면에서 봤는데 근데 사실은 이재명 후보 광고를 더 많이 봤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광고라는 거는 누가 얼마나 보느냐 문제예요. 본 네네. 만큼 있는 거라서 그렇게 얘기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은 많은 사람이 보라고 만든 광고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더 많이 보는 본 것의 의미가 게 있다. 효과가 있는 거죠. 네. 네. 글쎄요, 뭐 좋은 효과도 있고 네네. 보고 아닌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네네. 근데 이제 시작이니까요. TV 네. 광고 다른 편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네. 기다려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 본격적인 대선 얘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선 그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이재명 후보가 국민 통합 정부론을 강조하면서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명동에서 첫 번째 첫날 대선 그 런칭했을 때 나온 얘기였던 것 같은데요. 이재명 후보의 통합 정부 주장 직접 한번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국민내각 통합정부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지혜와 역량이 오로지 국가 발전과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쓰여지게 하겠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이재명 정부론이 있었고요. 이게 좀 결이 약간 다른 이재명 후보의 통합 정부론 그 배경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네. 이제 통합이라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지금 윤석열 후보가 보면은 굉장히 갈라치기를 많이 하고 있죠. 20대 남녀, 남북 간의 긴장 문제, 네. 중국 문제. 그러니까 어쨌든 좀 정치적으로 이 갈라치기를 해서 이용하고 있다. 우리는 통합을 하겠다. 통합 네. 정부를 지향하겠다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의미냐면 지금 선거 막판의 최대 이슈가 아마 단일화입니다. 단일화 국면에서 저희들도 어쨌든 단일화 국면에 야권이 단일화한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지켜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우리도 윤석열 후보 이외의 다른 후보들은 다 연대와 통합을 할 수 있다. 그거거든요. 그럼 이제 안철수 후보는 지금 일단 단일화 논의를 하고 있지만 뭐 심상정 후보라든지 김동연 후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민사회 쪽이랑 같이 해서 정부를 구성하겠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 이렇게 칭하지 않고 통합정부 추진회를 구성해서 가겠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저는 뭐 어쨌든 선거 전략 면에서도 그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뭐 안철수 후보 그리고 또 유승민 의원 유승민 의원보다는 아무래도 뭐 심상정 의원이나 아마 김동연 후보가 더 가깝겠죠. 가깝고 네.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되지 않을까. 네네. 예, 안철수 후보랑은 얘기 물 건너간 걸까요? 저는 꼭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하고 단일화 얘기는 하고 있지만 물론 지금 사고 때문에 좀 딜레이 되긴 했습니다만 네.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뭐 5년 후에 뭐 준다. 사실은 뭐 정치 5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1년 네네. 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네네. 근데 뭐 총리나 뭐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제안을 하겠다 그러는데 명분을 주겠다 그러는데 그 이런 얘기들이 오가는 거 보면 여론조사 절대 안 된다는 거로 있고 네. 그러고 보면 사실은 이게 협상이 되기가 쉽지 않은 구조 아닌가라고 보여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저희들하고 직접 뭐 단일화는 추진 안 할 수는 있지만 만약에 국민의힘하고 안 된다 그러면 네. 민주당하고 어떤 다른 형태로 뭐 각자 가고 나중에 연대 연합을 하든지 여러 네. 가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이 네. 열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그 안철수 후보가 힘들어 보이는 것만큼이나 국민의힘과 안철수 후보도 힘들어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글쎄 지금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어떤 후보 단일화나 선거 연대는 사실은 현실성은 없는 얘기고요. 그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볼 때 그렇게 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의힘과는 왜냐하면 가능성이 있나요? 가능성 있죠. 네. 그거는 아직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요. 뭐 가능성이 다들 있다. 많이 아시겠지만 투표용지 인쇄가 들어가는 28일 전인 27일까지만 네. 단일화를 해내면 네. 효과를 모르는 극대화할 얘기다.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윤석열 후보는 꾸준히 정권 심판론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목소리 직접 한번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대선은 부패와 무능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는 청와대 시대를 마무리하고 국민과 동행하는 광화문 시대를 열겠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의 정권 심판론 이 어떤 캐치프레이즈는 어쨌든 계속해서 이 내용으로 해서 그 지지율이 여론조사 결과가 높게 나오니까 이게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지금 그동안 지지율을 높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많은 국민, 그게 뭐 퍼센티지로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네. 50% 내지 60%에 이르는 국민들이 정권 교체를 희망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네. 뭐 계속 선거 직전까지도 이 기본 기조는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이게 재미있는 것이야. 두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론이 계속해서 높게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국정 운영 지지율은 근데 계속해서 여전히 40% 이상으로 높게 나오고 있고요. 역대 임기 말 대통령들과 비교했을 때에도 상당히 높은 그런 퍼센테이지고요. 자,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그리고 정권 교체론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렇게 가고 있는 민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일단 정권 교체율이 높은 거는 뭐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아킬레스건이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강정이 뭐 어쨌든 정권 교체하겠다 그것만 얘기하면 되거든요. 다른 건 필요 없는 얘기고.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거 굉장히 딜레마예요. 왜냐하면 이제 뭐 알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시즌 2를 원하는 사람은 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개인에 대한 지지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거를 차별화하기도 그렇고 승계하기도 그렇고 애매한 상황. 그러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빠졌으면 우리는 확실히 다르게 가겠다라고 네, 네,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것도 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은 게 어찌 보면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또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만큼 나오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네. 어떤 상황의 딜레마는 상황이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기대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은 그래도 지금 윤석열 후보가 뭐 적폐 수사를 예고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네. 이재명 후보를 그래도 투표는 하지 않겠냐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역대 대통령의 임기 말 지지율에 비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 그래서 네.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잘한 거다. 이런 주장들을 민주당에서 자주 하세요. 근데 역설적이게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나라 전체를 생각 안 하고 정치를 상당히 못 하셨기 때문에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보다 높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갈라치기를 계속 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 편의 기대와 이익을 해치는 일은 절대 안 했거든요.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노무현 대통령 임기 말에 지지율이 형편없었어요. 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소위 민주노총이나 뭐 전교조나 이런 데에 굳건한 지지를 받았습니다만 본인의 임기를 진행하면서 한미 FTA를 추진하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이렇게 자신의 정치적 지지 세력의 기대와는 다른 일도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추진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지 세력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게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뭐 좌우 양대 진영이 있습니다만 자기 편의 기대도 국익을 위해서라면 저버리는 국정 운영을 하면 그나마 자기 지지 세력 40%도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 근데 대변인 문재인 아니, 대통령은 이거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그런 예. 일은 절대 안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갈라치기해서 자기 세력은 끌고 가는 거죠. 임기 말까지. 아니 세상에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를 못했는데 지지율이 잘 나온다. 그게 말이 되는 거니까 정치인한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왜 지지율이 높냐? 지금 말씀처럼 뭐 해군기지 이런 그러니까 자기 지지자들 눈치만 봤다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과거 정권에서 항상 보면
정권 말기에 항상 지지율이 빠지는 게 두 가지입니다. 측근, 비리. 측근 비리 있었죠. 그렇죠. 측근에 예. 항상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서 수사받고 이런 게 항상 있었고요. 대부분 보면 이권에 개입하는 거였어요. 그다음에 가족들 문제. 가족들이 그에 관련되거든요. 그 측근 비리가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까지 좀 과도하게 예를 들어 정치에 개입하거나 지금 여당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선 과정에 개입을 하거나 그런 게 없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후계자를 학점하거나 이러면서 당내 분란을 많이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크다. 그러니까 여권과의 관계가 어찌 보면 좀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측근이나 가족의 비리 문제 없는 게 이런 게 지지율이 한 거지. 세상에 정치를 못 했는데 지지율 잘 나온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말이 안 돼. 측근 비리는 안 밝혀진 거죠. 무슨 밝혀질 예정입니까 이건? 뭐 정권이 바뀌면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동안 태양광이 됐던 아니면 라임, 옵티머스 또 최근에 디스커버리 펀드 같은 금융 관련 계통이 됐던 그런 게 잘못된 일이 밝혀질 수 있겠죠. 자, 여기서 그냥 곧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죠. 윤석열 후보가 이제 어제 선거유세에서 오랜 세월 집권해서 이권을 나눠 먹은 카르텔 기득권 세력을 박살내겠다. 요즘에 윤석열 후보가 아주 거침없어요. 그 발언들이. 발언이 시원시원하죠. 또 그렇게 또 해석이 곧장 가능하군요. 시원시원하다. 자, 이렇게 말하면서도 부정부패 척결은 정치보복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거든요. 자, 이 적폐 수사 주장에 대해서 지금 이제 큰 논란이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렇죠. 사과를 요구를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한 해명 지금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정치 보복 아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고 네. 문재인 대통령 지켜보겠다는 정도인데요. 오랫동안 민주당 집권한 지 5년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에 10년 하셨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지금 이권 카르텔이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이게 대장동 갖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대장동을 배임 문제와 뇌물 문제로 딱 나눠보면 됩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계속 얘기하는 거 배임이고 뭔가 돈 받지 않았겠냐 했는데 이재명 후보 관련된 건 나온 건 없어요. 돈 네. 받았다는 얘기는. 근데 지금 곽상도 후보는 50억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박영수 100억은 못 가고 있고 대부분 50억 클럽에 있는 분들 대부분 검사 출신 법조인들이 국민의힘과 관련된 분들이 많다라고 네. 말씀드리면 오히려 이권 카르텔이 누구냐라고 말을 안 하실 수 없고 그다음에 계속 이 적폐 수사 얘기하는데요. 윤석열 후보가 적폐 수사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원내대표나 이런 분들이 얘기한 거 보면 윤석열 후보가 수사하려다 못한 거, 수사 울산 선거 개입, 그건 본인에 관련된 거고, 네. 그다음에 원전 문제라든지 이거 사실은 어찌 보면 정책에 대한 거예요. 울산도 선거 개입이라는 게 아니라 그 무슨 병원 짓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게 선거 개입했다 이렇게 가는 거고 원전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거의 과거처럼 어떤 이권 돈 문제 이런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후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수사했던 측면이 다분히 많습니다. 정책적인 측면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런 거를 적폐 수사라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윤석열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의 공식적으로 이제 사과를 화를 요구했죠. 내셨어요. 저는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부정부패 척결에 대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분은 처음 봤어요. 아, 그렇게 또 해석이 될까요? 예. 아니 적폐라는 게 오랫동안 쌓인 폐해잖아요. 그러니까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 당연히 나쁜 짓을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죄값을 받게 해야 되는 거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거기서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겠다는 취지도 전혀 아니었고 정권 주변에 정권을 이용한 권력을 이용한 적폐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해야 된다. 그리고 그건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일도 아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뜬금없이 문재인 그 대통령께서 정도로까지 근데 원론적인 얘기처럼 들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거기 워딩 자체가 네네.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적폐 청산도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다. 네. 그러면서 새 정부에 의한 적폐 수사도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아니고 사법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네. 이런 취지로 얘기했거든요. 완전히 정반대로 지극히 당연한 얘기를 했는데 아니 현직 대통령께서 부정부패
척결하겠다는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불같이 발끈하고 나왔다. 화를 내시는 경우는 전 처음 봤어요. 부정부패 척결하겠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죠. 문재인 정부 적폐 수사하겠다. 특정한 거잖아요. 문재인 정부를 적폐로 규정하고 수사하겠다. 예를 들어서 아니 뭐 전 정부라도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게 맞습니다. 하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네네. 당연히 특정해서 했기 때문에 문제이고 더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검찰총장일 때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그렇게 강조하던 분이에요. 네. 권력이라든지 대통령이라든지 청와대는 절대 수사에 관여하면 안 된다. 하다못해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 자체도 안 된다라고 했던 분이란 말이죠. 근데 지금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검찰에 지금 문재인 정부는 적폐니까 수사해야 돼. 이미 지침을 내린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럼 검사들이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아십니까? 딱 권력 넘어가는 것 보고 여기가 핵심이구나 보면 알아서 하거든요. 굳이 지시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그냥 정치인이었으면 몰라요. 검찰총장입니다. 여기 후배들 다 밑에 있어요. 네. 내가 이제 수사하라고 했으니까 끝. 앞으로는 아무 말 안 해도 다 알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거죠, 검찰이. 그거를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검찰을 니들 이제 문재인 정부 때 힘이 많이 빠졌지. 경찰이 수사 가져가고 공수처 가져가고 이거 다 내가 도로 환원시켜주고 그 전보다 힘을 더 줄게. 법무부 장관 수사권도 없애주고 지휘권도 없애주고 예산도 해줘서 더 힘을 갖게 해줄게. 그럼 검찰 알아서 수사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네네.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일단 대전제가 문재인 정부에 적폐가 없어요? 그런 오만이 어디 있어요? 왜 적폐가 없어요? 사실은 이 정부 들어서 부패 방지를 위한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많은 부정부패 사범들이 밝혀지지 않았을 뿐이지 네. 여기저기서 아니 그러면 태양광 관련한 정부 보조금 그렇게 많은 천문학적인 돈이 지원이 됐고 금융 관련해서 여기저기서 펀드 사고가 났는데 디스커버리 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고 난 게 만 3년이 지났는데 수사가 이제 시작도 제대로 못했어요. 네. 아니 그러면서 적폐가 없다는 이런 오만함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자, 그 얘기는 거기까지만 일단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자, 지금 이 시점에서 야권 단일화 이야기 그리고 배우자 리스크 이거 계속해서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사실은 큰 변화들이 없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후보의 배우자들이 실종된 대선이다라는 평가인데 자, 김혜경 씨 그리고 김건희 씨는 남은 공식 기간 동안 모습을 보일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계획들이 나와 있는지 혹시 두 분이 알고 있는 거 있으면 좀. 뭐 제가 아는 선에는 아마 저희 쪽에서는 뭐 비공개적으로 활동을 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국민의힘과 아마 뭐 제보자가 어떤 입장인지 모르지만 이제 계속 하나씩 나오고 있거든요. 뭐 사과하면 또 나오고 그다음에 또 해명하면 또 나오고 있어서. 근데 이제 사실 뭐가 나오고 해명하고 이게 너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듣는 사람들도 약간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활동을 이게 선거가 이제 20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네네. 활동을 안 할 수는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마 공개적으로 하긴 쉽지 않아도 비공개 활동은 할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김건희 씨도 보니까 뭐 어디 절에도 찾아오고 교회도 찾아오고 있는 거니까 뭐 그런 방식이든 뭐 다른 방식이든 아마 활동을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의 경우에도 지금 종교계나 문화계 관련해서 뒤에서 조용히 돕는 모습이 계속 보여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 뭐 옛날부터 계속해서 뭐 봉사 활동 같은 거를 뭐 할 계획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아마 좀 자연스럽게 모습을 드러낼 거다 했는데 아직까지 모습을 드러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공식적으로는. 지금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씩 나오는데 어디 가서 봉사하기도 참 쉽지 않은 상황이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름아름 이렇게 각계의 인사들을 후보가 시간을 못 내는 관계로 배우자로서 찾아뵙고 뭐 부탁도 드리고 네. 인사드리는 그런 활동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김건희 씨의 경우에는 이른바 건진법사 구판 이야기, 윤석열 후보와 함께 이름이 적힌 것이 나와서 무속 논란이 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뭐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뭐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선대위에도 있었고 뭐 딸, 아들, 뭐 조카 문제도 계속 뭐 관여하는 게 아니냐라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제 단순히 뭐 등을 달았냐 문제가 아니라 지금 신천지 압수수색 할 때도 뭐 건진법사 얘기를 들어서
안 했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검찰총장일 때도 중요한 의사결정, 그 당시에 신천지 압수수색 할지 여부는 굉장히 국민적인 관심사였고 여론조사가 막 70~80% 찬성이었거든요. 네. 다 공개된 거였어요. 그걸 쇼라고 할 게 아니라 이미 공개적으로 할 거냐 말 거냐가 문의되던 때인데 검찰총장이 그런 압수수색조차도 그런 분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데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이 국가 운영을 하면서 중요한 의사결정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외국과의 네. 관계라든지 국내 정책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영향을 받으면 그 문제지 않습니까? 누구의 의사결정을 받느냐. 근데 윤석열 후보는 정치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습득이라든지 이게 많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의사결정을 누구한테 의존하느냐. 저도 가끔 뭐 천공 스승인가 천공 법상가 가끔 그 네네. 보면은 그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정치적인 발언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가끔씩 보시나 봐요. 왜냐하면 그 전에 네. 이게 많이 논란이 됐었잖아요. 얘기가 나오니까. 얘기 나오니까. 예. 지금도 보면 뭐 공개 활동을 김건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지 뭐 예를 들어 중국을 먼저 만나야지 미국을 먼저 꾸준하게 그런 그런 얘기 계속 나오나요? 하세요. 예, 예. 물론 뭐 지금은 그 강의를 보는지 안 보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윤석열 후보가 그때 저 경선 과정에 그랬잖아요. 한번 보시라고 예. 공개적으로까지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중국을 먼저 미국을 먼저 가고 중국을 먼저 가고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거는 뭐 철저하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우선 신천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그때 그 중대질병안전대책본부죠. 중대본에서 그걸 강제 수사에 돌입하면 신천지 신도 약 35만 명이 다 지하로 스며든다. 그러면서 싹 스며들면 오히려 방역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돼서 강제 수사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대검찰청에 전달을 했던 상황이고요. 그게 싹 스며들어서 그 조사를 못한다 그런 건가요? 아니면 반발이 30만 명이 큰 거기 때문에 못한다 그런 건가요? 강제수에 돌입하는 순간에 네. 본인이 신도임을 숨기고 연락도 두절되거나 뭐 이런 상태로 될 가능성이 높아서 그렇게 네. 되면 전혀 협조를 못 받은 상태에서 그 확진자나 아니면 확진의 위험성이 있는 분들이 방역에 협조 안 하면 더 큰일 난다 이런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 의견이 반영이 돼서 압수수색 영장을 제지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무슨 건진법사 그 행사에 등에는 네. 저는 그 사진은 직접 못 봤는데 들은 얘기입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명의의 등도 있었다는 거 아닌가요? 무슨 대통령이란 글씨가 뭐 보였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뭐 대통령이 거기 해서 달았겠습니까? 본인들이 행사하기엔 달았겠죠. 이시종 충북지사 얘기했잖아요. 본인 간 적 없고 얘기한 적 없다. 본인들이 달았을 텐데 아니 이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는 충주지청장이나 뭐 청주지검장이었으면 이해가 가요. 서울중앙지검장이 왜 충주 행사에 갑니까? 그리고 네. 아니, 그러니까. 언제부터 윤석열 후보가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부 얘기를 그렇게 잘 들었다고 중대본에서 얘기했다고 안 하는 핑계 대지 마시고요.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나 아니면 이렇게 할 때 수사할 때도 물불 안 가리고 수사하던 분이 무슨 중대본 눈치 봐서 뭐 수사 안 했다는 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자, 시간이 없어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고요. 두 분께 10초 정도의 시간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자, 그동안 소득주도 성장론에 속으시고 그 정부에서 자랑하던 K방역의 실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앞으로의 5년을 속지 않는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속에 의지하는 후보한테 대한민국을 맡기면 미래가 없습니다. 경제를 살리고 이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유능한 이재명 후보밖에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그리고 김용남 국민의힘 선대본 전 상임공보특보 두 분과 함께 20대 대선 전국 현안에 대한 입장과 견해 나눠봤습니다. 두 분 감사하고요. 뭐 바쁜 스케줄일 텐데 건강히 잘 다니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